여러분 요즘 공모주 시장 분위기 보면서 무슨 생각 드십니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따상따따블하면서 넣기만 하면 무조건 돈을 복사해주던 치트키 같았는데 최근 들어 상장일 당일부터 마이너스를 찍거나 고점에 물려서 강제장기 투자 들어간 3040 직장인분들 주변에 정말 널렸습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아끼고 아낀 내 소중한 쌈짓돈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벌어보겠다고 공모주 청약에 넣었다가 오히려 마이너스 통장 이자만 날리는 냉혹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분석해드릴 이 종목 바로 공모주 HLG노믹스입니다.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관심을 받고 있죠. 왜냐고요? 상장일 유통 물량 중에 기존 주주 물량이 무려 0%라는 엄청난 타이틀을 달고 나왔기 때문입니다. 얼핏 들으면 상장일에 덤핑 칠 세력이 전혀 없다는 뜻이니까 무조건 상장하자마자 날아가겠구나 하고 영혼까지 끌어모아 비례 청약까지 대출받아서 넣으려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짜 큰일 날 소리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이 화려한 조건 뒤에 초보 투자자들은 절대 모르는 치명적인 함정과 리스크가 꽁꽁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HLG노믹스 수요 예측 결과의 진짜 행간을 읽어내고 내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완벽한 청약 대응 전략과 예상 균등 수량, 그리고 기대 수익금까지 정확하게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반대로 지금 이 5분을 투자하지 않고 대충 남들 따라 청약 버튼을 누르셨다가는 상장일 아침에 예상치 못한 급락을 맞이하고 도대체 왜 기존 주주가 없는데 떨어지지라며 피눈물을 흘리게 되실 겁니다. 2026년 공모주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필수 전략, 지금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이 회사가 도대체 뭐하는 회사인지 팩트부터 체크해봅시다. HLG노믹스는 한림제약이라는 국내 유명 제약사의 지분 100% 자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근본 없는 부실기업이 아니라 만성질환을 타깃으로 하는 고품질 원료의약품, 즉 API를 생산하는 아주 전문적인 기업이라는 뜻이죠. 매출 구조를 뜯어보면 아주 직관적입니다. 고지혈증 치료제와 고혈압, 치료제 원료를 기반으로 하는 심혈관계 API 매출이 전체의 무려 4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장점이 나옵니다. 모회사인 한림제약이 든든하게 버티고 있으니까 만든 물건을 그대로 사주는 안정적인 매출처, 즉 캡티브 마켓이 확실하게 확보되어 있다는 점이죠. 실제로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 증가율이 10%에 달하고 영업이익률은 3년 연속으로 무려 30%를 웃돌고 있습니다. 게다가 무려 19년 연속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실적 면에서는 흠잡을 데 없는 초우량 기업인 건 맞습니다. 최근에는 모회사 의존도를 50%까지 낮추면서 다른 제약사들로 고객사를 다변화하는데도 성공했다고 하죠. 심지어 현재 제1공장 가동률이 116%로 완전히 포화 상태라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지경입니다. 그래서 이번 공모 자금과 자체 자금을 보태서 약 4.4배 규모에 달하는 용인 제2공장을 증설하고 있습니다. 공장이 완공되면 생산 능력이 최소 1.5배에서 2배까지 확대되고 향후 CMO나 CDMO 사업, 그리고 백신 마이크로니들 신사업까지 진출하겠다는 아주 그럴싸한 성장 로드맵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완벽한 대박 종목 같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건 기업의 실적뿐만 아니라 공모주로서의 상품성입니다. 이번 공모의 구조를 보면 신주 모집이 66.67%, 그리고 구주 매출이 무려 33.33%입니다. 여러분, 구주 매출이 뭡니까? 공모를 통해서 회사로 돈이 들어와서 신사업에 투자가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주식을 들고 있던 사람이 상장하면서 자기 주식을 팔아 현금을 챙겨 나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구주 매출의 주체가 누구냐? 바로 100% 지분을 쥐고 있는 모회사 한림제약입니다. 즉 전체 공모 금액 약 551억 원 중에서 3분의 1에 달하는 180억 원 이상의 돈이 HLG노믹스의 공장 증설로 가는 게 아니라 모회사인 한림제약의 곳간으로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시장에서 3040 영리한 투자자들이 구주 매출이 높은 종목을 왜 꺼리는지 아십니까? 회사가 진짜 성장성이 높다면 모회사가 굳이 지금 이 가격의 주식을 팔아서 현금화하겠냐라는 강한 의구심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 구주 매출의 존재 자체가 상장일 주가 탄력에 엄청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진짜 무서운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HLG노믹스의 외형만 보면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714.5대 1을 기록했고 무려 2148개의 기관이 참여했으니까 엄청난 대박 흥행처럼 보입니다. 최종 공모가도 희망밴드 상단인 21,150원으로 확정됐으니 시장에서는 이 종목을 서로 가져가려고 난리가 난 것처럼 포장하기 딱 좋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공모주 시장에서 고수와 하수를 나누는 가장 결정적인 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의무 보유 확약 비율입니다. 이번 HLG노믹스의 의무 보유 확약 비율은 수량 기준 단 1.91%에 불과합니다.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수치인지 감이 안 오실 텐데 최근 상장한 우량 공모주들의 확약 비율이 보통 10%에서 20%를 넘나드는 것과 비교하면 턱없이 낮은 수준입니다.
의무 보유 확약이 1.91%라는 건 이번에 주식을 받아가는 기관 투자자들의 98% 이상이 나는 이 주식을 상장 당일날 언제든지 시장에 던지고 도망치겠다라고 선언한 것과 똑같습니다. 회사의 19년 연속 흑자 타이틀과 용인 제2공장 증설이라는 화려한 미래 가치를 보고 들어온 게 아니라 상장일 단타 수익만 먹고 빠지겠다는 심산인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시뮬레이션을 돌려봐야 합니다. 이번 총 공모 금액이 약 551억 원이고 상장 직후 시가총액은 약 1673억 원 규모입니다. 결코 가벼운 품절주가 아닙니다. 그런데 상장일 유통 가능 물량이 주식 총수의 32.96% 금액으로 환산하면 무려 550억 원이 넘는 물량이 상장 당일 아침 9시가 되자마자 시장에 매물로 쏟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은 3040 직장인 투자자들이 기존 주주 물량이 0%니까 매도 압력이 없어서 안전하다는 달콤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기존 주주의 물량은 0%가 맞고 전부 공모 주주의 물량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공모 주주 물량의 대부분을 쥐고 있는 기관들이 확약을 전혀 걸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름만 공모 주주 물량일 뿐 상장일 오전에는 기존 주주보다 더 무서운 폭탄 매물로 돌변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더군다나 앞서 말씀드린 모회사 한림제약의 구주 매출 33.33%가 결정타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대출까지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비례 청약에 수천만 원을 태웠다고 가정해봅시다. 이번 공모에서 구주 매출로 빠져나가는 금액만 약 183억 원입니다. 이 거대한 자금이 기업의 생산 설비나 연구개발에 재투자되어 미래 기업 가치를 올리는 데 쓰이는 게 아니라 모회사의 현금 확보용으로 사라지는 겁니다. 상장 이후 주가가 힘을 받으려면 회사의 펀더멘탈이 급격히 커져야 하는데 시작부터 자금의 3분의 1이 유출된 상태로 달리는 꼴입니다. 이걸 제대로 계산하지 않고 실적 좋으니까 묻어두면 올라가겠지라며 상장일 물량을 받아내고 5년 동안 강제 장기 투자에 들어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용인 제2공장이 완공되고 CMO 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까지 기회비용은 기회비용대로 날아가고 물려있는 내 자산은 인플레이션과 마이너스 통장 이자 때문에 처참하게 토막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경쟁률 기반으로 예상균 등 배정 수량을 산출해보면 이번 HL지노믹스는 일반 청약자들에게 배정된 물량이 적기 때문에 균 등 청약으로는 겨우 1주에서 2주 받을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경쟁률이 폭발하면 영주를 받는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고작 한두 주 받아서 상장일 변동성에 가슴 졸이느니 차라리 리스크와 구조를 정확히 분석하고 비례 자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분할지 전략을 짜지 않으면 여러분의 소중한 투자금은 아무런 소득 없이 공모주 시장의 철저한 땔감으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점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구주 매출 33%에 의무 보유 확약 1.91%라는 최악의 수급 조건을 확인했으니 무조건 도망쳐야 할까요? 아닙니다. 주식시장에서 진짜 고수들은 리스크가 있다고 해서 무작정 도망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리스크의 크기와 구조를 정확하게 계량화해서 내가 먹을 수 있는 안전한 마진을 계산해내죠. 탄탄한 흑자 기업인 것은 분명한 팩트이기 때문에 이 단점을 상쇄할 만한 철저한 전략적 접근법을 쓰면 됩니다. 3040 직장인 투자자분들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응 솔루션을 딱 두 가지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비례 청약은 철저하게 후순위로 미루고 균등 청약 중심의 무위험 단타 전략으로만 접근하는 것입니다. HL지노믹스는 기관 수요 예측 경쟁률이 714대 1을 넘었기 때문에 일반 투자자들에게 배정된 균등 물량은 정말 적습니다. 예상 균등 수량은 1주에서 2주 많아야 2주입니다. 계좌당 들어가는 최소 증거금은 10주 기준인 10만 7,500원 수준이죠. 이 정도 소액은 상장일 아침에 변동성이 크게 출렁이더라도 내 전체 자산에 아무런 타격을 주지 않는 리스크 제로 영역입니다. 마이너스 통장 대출을 받거나 수천만 원의 예수금을 며칠 동안 묶어가면서 비례 청약에 올인하는 것은 이번 종목에서만큼은 절대 금물입니다. 550억 원이 넘는 상장일 유통 물량과 1.91%의 확약 비율 때문에 기관들이 장 시작하자마자 물량을 던지면 비례 청약으로 받은 주식의 마이너스 폭을 감당하기 어렵고 대출 이자 비용을 빼고 나면 남는 게 없는 허탈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가족 계좌를 동원해 균등 청약만 가볍게 넣고 배정받은 한두 주의 주식을 상장일 장 개시 직후 5분 이내에 기계적으로 매도하여 치킨값 정도의 확정 수익을 챙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두 번째 솔루션은 상장일 시초가 대응 법칙입니다. 만약 균등 청약으로 주식을 받으셨다면 상장일 아침에 절대 화면을 보면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의무 보유 확약이 낮기 때문에 기관들의 매도 폭탄은 장 시작과 동시에 쏟아질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공모가 21,500원 대비 시초가가 높게 형성되든 낮게 형성되든 장 시작 후 딱 5분 동안만 거래량이 폭발할 때 미련 없이 던지고 나와야 합니다.
조금 더 기다리면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미련을 갖는 순간 33%의 구주 매출이라는 무거운 펀더멘탈의 한계와 기관들의 차익 실현 물량에 짓눌려 주가는 우하향 곡선을 그릴 가능성이 큽니다. 리스크가 명확한 종목은 철저하게 방망이를 짧게 잡고 기계적으로 털고 나오는 것이 자산 배분의 핵심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번 공모주 HL지노믹스는 19년 연속 흑자라는 펀더멘탈의 단단함과 모회사, 구주 매출 및 역대급으로 낮은 의무보유 확약이라는 수급적 취약점이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종목입니다. 남들이 기존 주주 물량 0%다, 무조건 대박이다라고 떠든다고 해서 내 소중한 비례 자금을 아무 생각 없이 밀어넣었다가는 상장일 아침에 큰 충격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투자의 책임은 언제나 본인에게 있고 리스크를 통제하는 사람만이 자산을 불려나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신 3040 직장인 여러분들은 이제 HL지노믹스의 진짜 속사정을 완벽하게 파악하셨을 겁니다. 이번 청약은 철저하게 균등 12주를 목표로 가볍게 참여하시고 아낀 비례 자금은 향후 수급 조건이 더 완벽한 다음 대여급 공모주를 위해 총탄을 아껴두시는 것을 강력하게 권장합니다. 지금 이 영상 아래 고정 댓글에 이번 HL지노믹스 청약에 균등만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비례까지 승부를 보실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을 짧게 남겨주세요. 다른 투자자들의 실시간 반응을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시장을 바라보는 눈이 완전히 달라지실 겁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날카롭고 돈이 되는 리얼한 시장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